테슬라 소식입니다. 중국서 사이버트럭 안 파는 이유.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이버트럭을 판매하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일렉트랙 등에 따르면 테슬라 측 관계자는 사이버트럭이 조만간 중국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을 부인하며 중국에서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중국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매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순회 전시만 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사이버트럭을 판매하지 않는 배경에는 법적 규제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에서는 픽업트럭이 라이트 트럭으로 분류될 세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다목적 차량 등 승용차 모델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 모델은 시속 100km를 초과해 주행할 수 없는 반면 일반 승용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픽업트럭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시장 픽업트럭 모델에 대한 제한과 차체 안전 규제로 인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중국에서 판매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차량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시장 확대를 하지 않는 이유로 거론된다. 사이버트럭의 독특한 디자인과 소재로 인해 생산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체 제작한 4680 배터리 수율이 낮은 것도 사이버트럭 생산 지연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테슬라는 수율 문제로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등 배터리 업체로부터 4680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일렉트릭은 미국산 차량을 중국에 수익성 있게 수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중국에서 사이버트럭을 판매하려면 중국에서 사이버트럭을 생산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접는 폰 시장 애플도 뛰어든다. 플립일까 폴드일까?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폴더블 아이폰 출시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내후년 하반기로 출시 시점이 언급되면서 침체된 폴더블폰 시장이 애플의 진출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이 어떤 폼팩터의 폴더블폰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전망이다. 그동안 폴더블폰과 관련된 기술을 탐색하던 애플이 최근 자체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 개발 프로세스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조사들과의 협력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까지는 약 2에서 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애플이 자체 폴더블 기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고 삼성전자나 중국 업체의 제품에 대한 연구 분석만 진행해온 만큼 이르면 2026년 말, 늦으면 2027년 상반기 내 폴더블 아이폰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폴더블 아이폰이 어떤 형태로 출시될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업계에서는 첫 모델이 기존 플립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현실화되면 침체된 폴더블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첫 폴더블 아이폰이 2026년 하반기 모습을 드러낸다면 폴더블폰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DSCG는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시장이 올해 4% 성장, 내년 5%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폴더블 아이폰 출시가 본격화되는 2026년에는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영국서 1.7조 원 반독점 소송 직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해 10억 파운드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 개의 기업들에게 윈도우 서버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을 MS 애저 고객들보다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혐의다. 소송을 주도하는 마리아 루이자 스타시 변호사는 영국 경쟁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MS는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영국 기업과 단체에게 윈도우 서버 사용에 있어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MS가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로 고객들을 강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 기업과 단체들이 받은 피해가 총 10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영국 경쟁시장청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MS의 윈도 서버와 MS365 제품의 라이선스 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MS는 2020년 주요 클라우드 업체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새로운 라이선스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MS의 고객 확보 수가 타 클라우드 업체들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조사가 점차 늘고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관행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MS가 생산성 향상 소프트웨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애저 고객이 경쟁 플랫폼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징벌적 라이선싱 조건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글 소식입니다. 딥마인드 신형 기상 예보 AI 모델 공개, 물리 모델보다 97.2% 더 정확. 구글이 기상 예보 능력을 더 강화한 신형 기계학습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글 딥마인드가 신형 기상 예보 AI 모델 젠캐스트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젠캐스트는 최대 15일에 걸친 예보가 가능하며 풍력 발전이나 열대성 저기압 이동 등에 따른 변수까지 계산해 기존 물리 기반 기상 모델보다 더욱 정확한 예보 데이터를 내놓는다. 일란 프라이스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젠캐스트는 날씨 예측을 위한 AI 발전의 변곡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최첨단 미가공 예측은 현재 기계학습 모델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캐스트는 예보 체계의 통합돼 의사결정권자가 다가오는 기상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상학계에서는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물리 기반 기상 예보 모델의 한계를 절감하고 AI 모델을 도입하는 추세다. AI 모델은 물리 모델과 비교해 전력 사용량도 적고 예보, 데이터 도출까지 걸리는 시간도 압도적으로 짧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젠캐스트는 여기에 기존 기계학습 모델보다 한 단계 발전한 일명 앙상블 예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결과값을 동시에 연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젠캐스트는 예측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글 딥마인드가 협업하고 있는 유럽 중기 예보센터로부터 40년 동안 수집된 기상 관측 데이터를 제공받아 학습을 진행했다. 구글 딥마인드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젠캐스트는 에크펌프에서 사용하는 물리 모델보다 15일에 걸친 기상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보했다. 수치로 보면 15일 동안 관측된 기온, 풍속, 습도 등 변수 1320개를 기존 물리 모델보다 97.2% 더 정확하게 측정했다. 이는 구글 딥마인드가 앞서 지난해 공개한 기상 예보 AI 모델 그래프캐스트보다 발전된 것이다. 그래프캐스트는 에크펌프 물리 모델보다 90%더 정확한 예보를 내놨다. 에크펌프 관계자는 물리 모델과 기계학습 예측 체계 간 최적의 균형에 대한 공개 질문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과학계 전반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다.